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을 한 여자입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와 있었던 끔찍하고 황당하고 슬프면서 배꼽 빠지게 재밌는 이야기랍니다. 반전 서스펜스, 추격 액션까지 잘 버무려진 사연이죠. 꼭 사연이 채택되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연애한 남편과 결혼했을 때 제 나이는 32살이었어요.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딱 적당한 나이였죠. 저희 두 사람은 성대하고 찬란한 결혼식을 올리고 멋진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이와 저는 여러 가지로 맞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함께 했죠. 집에서 영화를 볼 때도 있었고 당구장에 같이 가서 짜장면 내기 시합을 하기도 했어요. 저와 그이는 당구 실력이 비등해서 항상 막상막하의 시합을 했답니다. 오호, 오늘은 내가 좀 앞서는데 나 이제 3쿠션만 풀면 끝인 거 알지? 뭐야? 벌써 쿠션이야? 에이, 공이 모였으니 가락으로 치면 바로 끝나겠네. 잠깐! 공 2개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아이, 저지. 여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난 호빵 2개를 말하려고 한 거야. 뻥치지 마. 당신이 퍽이나 호빵을 말하려고 했겠어? 지난번에는 이 큐대를 내 소중이랑 비교했잖아. 그거야 당신을 칭찬해주려고 꺼낸 말이었잖아. 큐대보다 자기 게 더 풍만하다고 말이야. 당신의 그런 색드립은 듣기에 민망하니까 그만 좀 해. 뭐만 보이면 내 거랑 비교질을 하니까 기분 이상하단 말이야. 치, 같이 웃고 떠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 혼자만 밝히는 여자로 만드네. 다시 큐대 손잡이를 잡아보니까 자기 거보다 훨씬 풍만하다. 내가 괜한 거짓말을 했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더 풍만해. 오늘 밤에 내가 확인시켜줘? 어머, 정말이야? 그럼 오랜만에 당신과 뜨거운 밥 예약인 거야? 오랜만? 여보, 우리 오늘 아침에도... 아니다. 그래, 뜨거운 밤 예약하자. 오늘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다시 확인시켜주겠어. 그이와 저는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뜨겁고도 야시시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이와 저는 여러 궁합이 잘 맞았는데 그 중에서도 밤에 사랑을 나누는 궁합이 최고였답니다. 저희 둘 다 불만 하나 없이 만족에 만족을 더했죠. 신혼생활을 6개월 정도 하면서 거의 매일 밤을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어요. 저희는 신혼을 길게 가지려고 이새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저희 부부가 금실이 좋은 걸 알고 계셔서 실컷 즐기다가 느지막하게 아이를 낳아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을 더 화끈하게 신혼을 보내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앞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 부부가 금실이 좋아서 아기를 3이나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건강한 남매였죠. 저는 육아와 내조만을 하며 지냈는데 지칠만 하면 남편이 도와줘서 수월하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이지 남편은 저의 운명 상대가 분명한 것 같았답니다. 애를 3이나 낳았는데도 그 흔한 부부싸움을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으니 배려와 이해가 일상이다 보니 이런 결혼 생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편과의 몸으로 하는 대화도 큰 몫을 했죠. 육아 스트레스가 아무리 심해도 그이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나면 기분이 몹시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의 희극 같은 인생이 비극으로 바뀌는데 정확히 1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저를 웃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 남편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 척추뼈를 다치게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었어요. 사고 후 수술을 해봤지만 배꼽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죠. 남편은 넋이 나가며 병원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몇 날 며칠을 오열하기만 했어요. 여보, 어떡해.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한다잖아. 미안해, 영자야. 내가 사람 구실 못하는 놈이 됐네.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과 나 이혼하는 게 좋겠어. 당신은 아직 나이도 젊고 예쁘니까 나와 헤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은 우리 엄마한테 키우라고 하고 새 시집을 가도 된다고. 뭐?
나더러 다친 남편을 버리고 딴 놈 만나라고? 애들을 버리고 새 인생을 살라고?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당신 병원에만 누워있더니 미친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난 당신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단 말이야. 이 멍청한 놈아. 당신이 하반신 마비이든 전신 마비이든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알아듣겠니? 영자, 그러지 마.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미안해서 못 살 것 같아. 여보, 난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같은 빙신은 그만 잊고 떠나란 말이야. 당신 마음이 어떤지 아는데 자꾸 떠나라는 소리 하지 마.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혼이니 새 삶을 살라느니 그따위 소리 하면 싸대기 맞을 줄 알아?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애들 엄마고 당신 남편이야. 절대 내 인생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이는 하반신 마비가 와서 저를 떠나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존중과 존엄 그리고 존경하고 있었으니 그이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우기며 경고했더니 그이는 이내 저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죠. 남편은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게 되었지만 회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집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무직이고 손으로 하는 일이니 그이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저희 부부에게 미리 유산을 주셨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거나 제가 가장 노릇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저 남편을 잘 돌보고 우리 아가들이 건강하게 잘 크도록 해주면 더할 나위 없었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기저귀를 혼자 갈려는 것과 샤워를 혼자 하려고 했죠. 저에게 똥오줌을 보이고 싶지 않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화장실에 제가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은 남편이 혼자 하는 걸 두고 봤는데 아무래도 저의 손을 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의 기저귀를 제가 갈아주기 시작했어요. 안 돼! 하지마. 더럽단 말이야. 당신한테 더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당신한테 남자이고 싶단 말이야. 여보, 거꾸로 내가 다리를 못 쓰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모든 걸 혼자 하게 내버려 둘 거야? 대답해봐. 만약 날 제대로 돌보지 않겠다고 대답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건 아니지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충분히 나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여보. 제발, 힘들어도 당신에게 더러운 내 모습을 보이기 싫단 말이야. 시끄러워. 부끄럽고 더럽다니.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당신이 매번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낑낑대면서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힘들게 나오면서 혼자 가능하다고? 여보, 나 당신 아내야. 우린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수치심을 느낄 필요도 없단 말이야. 정 민망하면 수건으로 당신 얼굴 덮어줄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딴 생각하거나 노래를 불러. 그렇게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시작했고 이튿날부터는 샤워도 제가 시켜줬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지만 얼마 뒤부터는 적응이 되어서 제가 씻겨주고 똥오줌을 받아줘도 별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저 혼자 남편과 애 셋을 돌봐야 하는 걸 안쓰럽게 본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하셨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과로로 쓰러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시어머니와 육아를 나눠서 해서 남편에게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었어요. 그이는 서재에서 회사 일을 척척 해나가서 이전과 다르지 않은 실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잘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해가 한 번 바뀌는 동안 반복되는 생활이 아주 조금 힘들긴 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꿋꿋하게 잘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굿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저희 식구들을 시댁으로 데려가려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므로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를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윽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예비 동서까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식사 준비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다 해주셨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동서를 맞이했는데 첫인상이 많이 귀여워 보였어요. 까무잡잡하고 사투리를 쓰는 걸 보니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시동생 부부에게 축하한다 말하면서 자기가 왜 다쳤는지 동서에게 설명했습니다. 괜히 뒤에 가서 장애인 식구가 있는 걸 안 좋게 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할까봐 걱정이라면서 말이죠. 지수씨, 제가 교통사고로 입골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기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저 때문에 괜히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밥벌이 잘하고 있는 데다 동생 놈에게 짐이 될 일은 없으니 괜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시방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렇건 다친 분을 가엾게 보긴 하지만 절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지 아버지도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은 분이어라. 누구보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마음을 잘 알 것이에요. 아, 아버님이 다리를 잃으셨군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쨌든 제 동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부탁은 지가 드려야지요. 이 촌년이 잘하는 게 하나 없고 눈치코치도 없은께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 주셔요. 저의 식구들은 동서의 구수한 사투리에 껄껄 웃었습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긍정적인 게 아주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얼마 뒤 시부모님이 사돈 식구들과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답니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를 위해 뭘 해줄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사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성껏 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건네줬답니다. 얼마 뒤 시동생 결혼식을 하게 되어 저희 식구들이 총 출동했어요. 남편도 휠체어를 타고 가서 시동생을 크게 축하해줬답니다. 그렇게 한 식구가 더 늘어나면서 인생이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조금 푼숫기가 있었어요. 세상에 왜 비밀이 없는지 알 것 같은 정도로 입이 가볍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실컷 떠들었습니다. 제 육아를 돕겠다고 자주 와줬는데 틈만 나면 저에게 야릇한 말을 하더군요. 성님, 지가요 어제 근께 제 서방님하고 홍콩을 몇 번이나 다녀온지 몰라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잤어요. 아, 그랬어? 동서랑 서방님이 잘 맞는 것 같네. 다투거나 그러진 않지. 다투긴 엄청나게 다퉈요. 하루에도 10번은 싸운다니까요. 그란디 저희 부부는 밤에 침대에서 한 방에 화해를 해요. 10마디 말보다 몸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면 끝이란게요. 음에 그 순간을 떠올리니까 온몸이 짜릿해지네요. 그런데 성님, 그거 아셔요? 지가 가끔은 일부러 남편이랑 화끈한 밤을 보내려고 먼저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그래야 밤에 확실히 잘하니까요. 그래? 우리 동서 좋겠네. 이러다가 자네 애가 바로 들어서는 거 아니야? 잠깐,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성님, 이건 똥배예요. 지가 평생 달고 다닌 거라고요. 아, 그런데 성님은 아주버님이랑 어때요? 요즘도 밤에 후끈거리고 그래요? 동서는 제 남편이 하반신 마비인 걸 아는데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눈에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동서, 지금 나 놀려? 내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오메, 성님, 다리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배꼽 밑으로는 싹 다 못 쓰는 거예요? 죄송해요. 쥐는 몰라쇼. 다리만 다치신 줄 알았네요. 성님, 나 같은 년은 맞아도 싸요. 따기는 한 대 날려주세요. 됐어. 자네가 몰랐다고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다음부터는 말 조심해줘. 내 남편은 불구니까 괜히 자네가 서방님과 나눈 잠자리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죄송해요. 이놈의 입방점 땜시 여러 번 고비를 맞았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성님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동서는 수십 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푼수 동서가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님, 지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럼 그 욕구를 어떻게 푸세요? 뭐? 욕구? 동서 선을 세게 넘네. 지금 불구인 남편과 나를 동시에 조롱하는 거야? 자네가 육아를 도와줘서 고마운 건 알겠는데 이따위 말을 할 거면 당장 나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쟤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아주버님이랑 시도는 해보셨어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조금씩 걷기도 하고 남자 구실을 헌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적적으로 밤의 황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성님, 지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 진짜 징그럽게 집요하네? 이봐 동서,
내 남편은 고칠 수 없어.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고 재활도 해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줘. 부탁이야. 저는 따끔하게 말하며 동서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여전히 눈치 없게 매번 저희 집에 와서 시동생과 보낸 밤에 대해서 떠들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세세히 알려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가 눈치 없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그냥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들어먹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매번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니 저도 모르게 동서 이야기에 몰입하고 말았어요. 성님, 어제는 말이에요. 지가 남편한테 손끝만 스쳤는데 그이가 바로 들이댔어요. 우리 남편이 말하길 저한테 마법을 부리냐고 묻더라니까요. 손끝만 닿으면 글쎄 몸에서 반응을 한다나 어쩐다나. 저만 보면 안 달라서 환장을 해요. 어젯밤에도 잠 한숨 못 자고 손님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동서 진짜 마법이라도 부리는 거야? 우리 부부보다 훨씬 더 금실이 좋은 것 같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부부도 예전에 장난 아니었거든. 일단 애가 셋인 것부터 봐봐. 우리도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아주 많았었지. 아, 그랬어요? 그런데 성님, 지금 어떻게 참고 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죄송해요, 성님.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아, 동서. 그리고 사실 매일 참고 사는 건 맞아. 남편하고 밤에 나란히 누우면 혹시나 하고 가능할지 시도를 몇 번 해봤어. 그런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 뭐 어쩌겠어.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우리도 한때는 정열적인 밤을 매일 보냈다고. 안타까워라. 여태 참고 사셨구만요. 딱해요, 성님. 언제가 가능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자네처럼 홍콩 가고 싶다. 아, 동서, 이거 우리 남편한테 비밀이야. 괜히 말해가지고 상처 주면 안 된단 말이야. 성님, 저 그렇게까지 아메바 아니에요. 입이 좀 싼 것뿐이지. 어쨌든 그의 귀에 들어가면 속상해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단속 철저히 해. 저는 동서를 믿고 그날의 대화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흘 뒤 남편이 서재에서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간식을 가져다주며 쉬엄쉬엄 하라고 전했더니 대뜸 짜증내더군요. 이런 거 먹으면 뭐해?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간식 가지고 온 게 잘못한 일이야? 왜 짜증을 부려? 그랬더니 남편이 노트북을 접어버리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당신 밤일하고 싶어 안달 났다며? 재수 씨한테 부럽다고 했다면서? 홍콩 가고 싶어 안달 나셨다는데. 어쩌냐, 내가 당신한테 홍콩을 보내주지 못하는 고자이니 말이야. 치,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더니 그렇게 욕구가 심하셨어? 그럼 나가서 아무 남자나 골라서 풀고 들어와. 난 고자라서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니까 말이야. 동서가 뭐라고 했어? 어이없네, 그년. 여보, 난 동서가 서방님이랑 있던 일을 자랑하길래 맞장구만 쳐줬을 뿐이야. 그러다가 당신이랑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거고 난 불만 같은 거 없어. 동서가 제멋대로 떠든 것뿐이라고. 얼씨구, 재수씨한테 온팡 뒤집어 씌우겠다. 이 아줌마야, 내가 당신을 몰라? 우리 사귈 때랑 신혼 때 얼마나 밝히는 여자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고. 당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냈어? 1년 넘게 고자랑 살면서 어떻게 버텼냐고? 아니지, 버티고 참은 게 아니라 나 몰래 남자들 만나고 다녔구나. 나 잘 때 딴 놈이랑 하고 들어왔지. 남편은 동서에게 들은 말로 인해 크게 화가 나서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지만 남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테니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날 그렇게 몰라?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 피울 여자로 보여? 그리고 애 셋을 키우는 엄마가 언제 집을 비우고 바람을 피우겠어? 아, 그럼 시간이 나면 바람을 피우겠다는 소리네. 이야, 당신 딱 걸렸어. 속마음을 이제야 알겠네. 여보, 그렇게 나가서 딴 놈이랑 그 짓거리 하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고 나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가 잘 키워주실 테니까 새로운 인생 시작하라고. 남자 구실 잘하는 놈 만나서 말이야. 여보, 지금 당신이 흥분해서 막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이야. 상처를 받는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야.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난 당신을 떠날 생각이 하나도 없어. 평생 잠자리를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알아듣겠어? 제가 그 정도 했으면 사과하고 그만해야 하는데 남편은 또다시 비아냥거리며 절 화나게 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평생 그 짓거리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야, 너 졸라 밝히는 년이잖아. 나랑 결혼했으니 망정이지 싱글이었으면 아무 나랑 모텔 들락거리는 걸레로 살았을걸?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이 걸레년아. 저는 그의 막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구가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건 알고 있었지만 저에 대해 이렇게 미친 소리를 떠들어대니 꼴보기가 싫더군요.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남매를 데리고 친정으로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그이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혀끝이 나와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거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뭐야? 애들을 왜 데리고 가려는 건데 내 새끼들은 두고 가? 아니, 내 새끼들은 내가 키워. 당신이 내 아이들을 키울 입장이 돼?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이혼 하자고. 각자 마음에 준비하고 도장 찍잔 말이야. 나한테 걸레라고 말하는 남자랑 더는 못 살아. 그렇게 통보했더니 남편은 휠체어의 바퀴를 움직여 현관으로 따라오더군요. 그이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 소리를 했다고. 재수씨가 그런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날 떠나지 마.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 애들이랑 계속 같이 살게 해줘. 아니, 아내를 걸레 취급하는 놈이랑은 못 살아. 내 헌신과 희생을 무참히 짓밟고 모욕한 인간과는 살 수 없어. 이건 당신이 불구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야. 물러서 꺼지란 말이야. 여보, 순간 미친 거야. 내가 보통 사람과 다르니까 이해해줘, 제발. 그이는 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시댁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곧장 친정으로 떠났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집을 나온 저를 보시며 놀라긴 했지만 그동안 제가 많이 힘들었을 걸 아셨는지 왜 집을 나왔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내고 싶은 만큼 지내도 된다며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어요. 약 한 달 동안 친정에서 지내며 육아를 했고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했습니다. 양육권만 제가 가지게 되면 합의 이혼을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지내는데 시부모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신들의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며 두 손을 모으고 사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을 엎질러졌고 상처가 깊어진 제 마음은 치유가 되지 않아 과감하게 칼같이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빠 보러 언제 돌아가느냐고 시시때때로 묻더라고요. 앞으로 같이 살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엉엉 울기도 했고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일시적일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완전히 남편을 지워버리기로 결심이 들어 홀로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아무 응답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무슨 약을 먹었는지 의식이 없어서 구급차가 시급했어요. 119에 신고해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위세척을 했고 안정제와 주사를 맞으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가족들 없이 혼자 사는 게 두려웠는지 극단적인 시도를 한 거예요. 2시간 뒤에 산소호흡기를 쓴 남편이 눈을 뜨며 제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이 멍청한 놈아. 그런 나쁜 짓을 왜 해?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나게 할 때는 언제고 무책임하게 이런 짓을 벌여? 당신과 애들 없이 살 자신이 없어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내가 못 떠날 거라 생각했어? 아니, 여보. 그냥 다 미안해. 떠나고 싶으면 그래도 돼. 난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날 나쁜 년 만들고 떠나려는 사람을 어떻게 신경 안 쓰냐고. 저는 그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테니 2번 다시 저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이죠. 의심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언제든 떠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오열하며 고맙다고 소리쳤고 다시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답니다.
남편의 극단적인 시도 때문에 이혼은 무산이 되었고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십 번의 사과를 하며 당신 아들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셨고 시아버지는 남은 유산을 모두 넘겨줄 테니 이기적인 당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끝까지 함께 사는 것을 말이죠. 이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면 안 될 것 같으니 알겠다고 대답하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그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말조심, 행동조심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두 사람에게 이런 큰 갈등을 안겨준 동서가 눈치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욕짓거리를 해줬습니다. 이 새치혀, 네가 여긴 왜 왔어? 남의 가정 파탄낼 뻔한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성님, 죄송해요. 이놈의 주둥아리를 꿰매버리든지 해야겠어요.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성님. 아주버님, 죄송해요. 동서 사과 안 받아. 그러니까 돌아서 그대로 꺼져버려. 지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온 것인지. 성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셔요. 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년이구나. 메타작을 하면 돌아갈래? 좋아, 이년아. 안 그래도 니년한테 복수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날인가 보다.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오메 성님, 참으셔요. 갈게요. 사라질게요. 밉상 동서는 그렇게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동서가 눈에 보이지 않아 살만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동서가 오면 무조건 문전박대를 하라고 일러두었는데 그이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잘못은 자기가 한 것이니 그만 용서해주자고 말했답니다. 여보, 재수씨가 입이 가볍고 실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괜찮잖아. 잘못은 내가 한 거니까 그만 봐주면 안 될까? 뭐? 여보, 저 새치 현연만 아니었어도 당신과 내가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았을 거라고. 괜히 착한 척하면서 그년을 받아주면 당신 그때는 진짜 끝이야. 알았어. 재수씨 오면 무조건 문전박대할게. 됐지? 그래서 동서는 저희 부부에게 없는 사람인 셈 치고 인연을 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작은 애들이 4학년, 3학년이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지만 멋진 아빠로 여겨줬어요. 마음씨가 참 착한 아이들이었죠.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몇 주 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에 아이들과 놀이터에 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어 혼자 집에 남기로 했죠. 저는 놀이터에 나가서 이웃집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도 마셔가면서 말이죠.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한껏 들떠 있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놀이터 근처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당신이 오늘 저녁까지 아이들을 봐주겠다며 저에게 편한 시간을 보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놀이터로 오시라고 했고 잠시 후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늦게까지 놀기로 하고 놀이터에서 떠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신발장에 못 보던 여자 구두가 있더군요. 분명히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인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괜히 까치발을 들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이윽고 남편의 서재 앞에 서서 누구와 대화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제가 출입 금지시킨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버님,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걸 성님이 아시는 건 아니죠? 그럼요. 집사람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재수씨를 많이 미워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게다가 제가 재수씨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알면 바로 이혼당할 거예요. 미쳤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지요.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려서 지를 안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아주버님이랑 이렇게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따, 실하네요. 네, 재수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집사람에게 슬슬 이야기를 꺼내야겠어요. 저와 재수씨가 그동안 무슨 관계를 맺어왔는지 말입니다. 좋다. 빨리 끝냅시다. 제 집사람이 오기 전에 얼른 끝내야 해요. 아이고, 우리 아주버님 많이 고프셨나 보네. 역시 내 손끝을 스치니 아주버님도 남자 구실을 하게 됐네요. 지가 마법의 손이라고 아냐슈. 그러게나 말입니다. 평생 고저로 살 줄 알았는데 재수씨가 날 고쳐줬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매주 저를 봐주러 오셔야 해요. 아셨죠? 더 좋아져서 당당한 사나이가 되고 말 겁니다. 아주버님도 많이 밝히시는구만요.
알았어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누우셔요. 자, 뜨거우니까 참으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남성 기능이 돌아오지 않은 지 10년이나 지난 남편이 제 기능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매주 동서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오늘 동서와 남편을 돼지게 패주고 이혼장 날리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윽고 서재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답니다. 이런 발전난 짐승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제가 생각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남편 등에 뜸을 떠주고 있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더군요. 두 사람 뭐하는 짓이야? 뜸을 떠? 이거 하고 그 짓거리 하려는 거야? 여보, 벌써 왔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변명하지 마. 다 들었으니까. 당신이랑 동서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 알게 됐다고. 뭐? 마누라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고? 아주 기가 찬다. 그래, 다 들었어? 여보, 당신도 기쁘지? 뭐가 어째? 고자인 놈이 남자 구실하게 된 걸 기쁘냐고 묻는 거야? 아니면 동서랑 그 짓거리를 해왔던 걸 자랑하는 거야? 왜? 나랑은 안 돼도 인연이랑은 가능한가 보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재수 씨가 뭐? 여보,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한 모양인데 우린 그런 사이 아니야. 성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 불청객이 싹 다 걸려버렸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랑 아주버님은 아무런 사이가 아니에요. 단단히 오해하셨어요. 지가 이 실한 약물이랑 뜸을 가지고 와서 아주버님을 치료해주는 중이에요. 이게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제대로 먹혀들었어요. 두 사람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의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한 대 날렸습니다. 인연이가 아주 못쓰겠네. 허구한 날 서방님이랑 잠자리한 자랑을 늘어놓더니 내 남편을 꼬셔? 왜? 네 손끝이 스치니까 고자가 치료가 되디? 아주 좋겠다 이년아. 불구를 고쳐놓은 희대 걸레년이니까. 성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대요? 제가 성님과 아주버님을 위해 약초를 구하러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이 지리산의 명의로 소문이 나서 그분한테 가서 하반신 마비인 아주버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양 다리를 고치는 게 어려우면 가운데 다리라도 고쳐달라고 말이죠. 그래야 성님도 아주버님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동안 성님 몰래 아주버님한테 약을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뜸과 침을 놓아드리기도 했슈. 아주버님은 점차 몸에 반응이 온다고 하셨고요. 여보, 맞아. 재수 씨는 나를 고쳐주려고 노력해 주셨어. 당신이 화낼까봐 말하지 않았는데 재수 씨가 그동안 나에게 약초랑 뜸을 자주 주셨어. 그리고 7년 동안 치료한 나는 똥오줌이 마려운 걸 느끼게 됐어. 생식 기능이 돌아왔다고.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란 말이야. 여보, 이제 당신하고 같이 밤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시도해볼까? 저는 동서와 남편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습니다. 동서가 입이 가볍긴 했어도 제 남편을 꼬셔서 이상한 짓거리를 할 사람이 아니란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방금 따귀를 날린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미쳤다고 제가 놀이터 간 사이에 동서와 바람을 피우겠어요? 모든 게 제가 오해한 게 확실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내가 오해한 거란 말이야? 동서 미안해. 뺨 때린 거 미안. 밖에서 들었을 때 둘이 이상한 짓을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지가 예전에 맞을 짓을 한 걸 오늘 맞은 거로 생각할게요. 성님, 지가 매달 몰래 찾아와서 아주버님과 약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게 정말이야?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야? 저도 확신은 못해요. 이제 막 감각이 돌아오셨대요. 똥 매려운 거랑 오줌 매려운 게 느껴진대요. 그럼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슈? 저는 동서를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동안 저 몰래 7년씩이나 고생하고 신경 써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죠. 동서 미안해. 내가 자네를 내쫓고 늘 미워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뒤에서 남몰래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맙네. 내 남편이 제 기능을 못해도 상관없어. 동서의 정성에 감동했으니 충분하다고. 성님, 고맙구만요. 그럼 지는 이만 가볼 테니 두 분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셔요. 아주버님, 파이팅! 재수씨, 다음 주에 봬요. 이제 집사람이 알게 됐으니까 편한 시간에 오세요. 몰래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렇게 동서는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 둘이 남았죠. 여보, 그거 진짜야? 당신 남자 기능이 돌아왔다는 거? 감각이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은 무리겠지? 닥쳐. 무리는 무슨 무리.
오늘 애들 시어머니가 봐주기로 했어. 지금 이 집에는 당신과 나 둘밖에 없다고. 내가 10년 동안 허벅지 꼬집어가면 참아왔는데 오늘은 허벅지를 꼬집지 않을 거야. 오늘 밤 당신에게 받아야 할 사랑 10년치를 모두 돌려받겠다고. 여보, 잠깐만. 우리 분위기도 잡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딴 게 필요 있어? 자그마치 10년이라고. 동서 말 들어보니까 이제 제 기능이 된다며. 당장 시작하겠어. 여보, 이러지 마. 이러다 안 되면 당신이 실망만 할 거라고. 시간을 두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덮치면 어떡해. 어라. 이런, Jesus Christ. 내 몸이 돌아왔다. 난 남자다. 어머머, 이럴 수가 놀라워. 어쩜 좋아. 10년 만에 깨어나다니. 여보, 이리 와. 10년 동안 참았던 거 이제부터 내가 다 풀어줄게. 나는 살아있다. 그날 남편에게 이뤄진 기적은 하룻밤을 꼴딱 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애들을 며칠 더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제 남편이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감동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실컷 보내라고 일러주셨죠. 그 이유와 저는 3일 밤을 자지 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말이지 천국이 따로 없는 순간들이었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고 동서가 매주 와서 비싼 약초를 줬습니다. 신만이가 지리산에서 직접 캔 약초를 정성을 다해 달인 것이라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했죠. 그이는 제가 보는 앞에서 매주 약을 먹고 뜸을 떠가면서 남자의 기능을 유지했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남자 기능이 돌아온 그이는 제가 심하게 달려들어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어느 날 동서가 찾아와 약초 달인 물을 가져왔는데 마시지 않더라고요. 여보 뭐해? 빨리 마셔. 뜸도 뜨고 하란 말이야. 빨리 하고 끝내야지. 그게 여보,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동안 당신이 너무 달려들어서 회사 일이 밀렸어. 경건한 마음으로 일 좀 하게. 이번 달은 건너뛰자. 퇴질래? 빨리 마셔라. 오늘 밤 날 실망시키면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다. 알았어, 먹을게. 아우싸. 이 약물은 언제 먹어도 쓰네. 아주버님도 참 몸에 좋은 약이 쓴 법이잖아요. 그리고 매번 드시던 건데 왜 이리 엄살이실까?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성님 오늘 밤 어떻게 보냈는지 저한테 썰을 풀어주셔야 해요. 원래 남이 한 이야기가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알겠어 동서. 오늘도 고마워.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자. 성님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이제 충분하잖아요. 아니 더 세고 강해졌으면 좋겠어. 난 내 남편을 터미네이터로 만들 거야.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하도록 말이야. 성님 대단하셔요. 그동안 어떻게 참아오셨대요? 알았어요. 계속해서 신만이한테 약초 부탁해 놓을게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올게요. 아주버님 성님 파이팅. 동서가 나가려고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수씨, 벌써 가시게요? 그러지 말고 저녁도 드시고 술도 한잔하고 천천히 가세요. 저 오늘은 진짜 회사 일이 밀려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재수씨. 지는 성님 편이구만요. 그럼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그렇게 동서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이는 긴 한숨을 내쉬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을 하고 있더군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나랑 하기 싫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적당히 했으면 해서. 우리 어제도 하루 세끼 밥 먹고 나면 침대로 갔잖아, 여보. 나 살 엄청 많이 빠졌어. 그럼 오늘 밤은 화끈하게 보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보양식 차려줄게. 그럼 됐지? 고민 해결됐으니까 얼른 시작하자고. 그래, 좋다. 이왕 하는 거 이 오빠가 홍콩에 보내주마. 아니, 전국 여행을 시켜주겠어. 각오해라, 마누라. 어머, 당신 너무 터프해. 사랑해, 여보. 저희는 그렇게 10년 동안 참아왔던 부부관계를 매일같이 풀었답니다. 이렇게 동서 덕분에 저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졌고 만족감도 매우 컸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갈등을 빚게 하고 이혼까지 하게 만들 뻔한 동서가 제대로 보답해줘서 매일 홍콩 가기 바쁘네요. 동서는 지금도 신만이한테 약초를 받고 있고 정성스럽게 다려서 제 남편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나중에 남편이 두 다리로 걷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동서와 시동생 부부도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넷째를 임신했다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성님, 저 넷째 가졌슈. 이제 지가 형님보다 낫쥬? 자네가 나보다 낫다니? 나도 임신했는걸? 그게 진짜예요? 와, 축하해요, 성님. 내 덕에 매일 밤이 행복한 것도 모자라 넷째까지 보게 됐는데 뭐 없슈? 뭐? 뭘 줘야 하나? 알았어, 자네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아주버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운디. 그 성님이 얼마 전에 사셨다는 물침대가 갖고 싶구만요. 지도 물침대 위에서. 아이고, 부끄럽네요. 부끄럽기는. 그래, 좋아.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물침대 사줄게. 서방님하고 아주 그냥 물 위에서 즐겨보라고. 아이고, 몰라요. 오, 왜 좋은가? 저와 동서는 동시에 넷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도 바로 옆방을 썼답니다. 동서가 산후조리원에서 서방님과 사랑을 나눴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질 수 없어서 남편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했네요. 저의 사랑 이야기를 길게 써봤더니 많이 부끄럽고 민망하네요. 되도록 솔직하게 쓰려고 해봤는데 재밌을지 모르겠고요. 남편은 동서가 다려주는 약을 계속 먹고 있기는 한데 아직 기적적으로 두 다리는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꼭 기적이 찾아오리라 믿고 약을 계속 먹일 계획입니다. 절대 저의 욕구 때문에 계속 먹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오늘 밤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여러분도 뜨거운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남편한테 가야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